안녕하세요. 연세자연치과 곽영준입니다. 지난 시간에 근관 충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제가 즐겨서 사용하는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을 이용한 근관 충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관 충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집중적으로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컨텐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 제가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사이즈 매칭을 어떻게 하고 루트 캐널 프레퍼레이션, GP 프레퍼레이션, 그리고 턱백, 그 다음에 힛 캐리어와 옵츄레이션 디바이스 같은 이런 장비, 그 다음에 플러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관 충전하기 전에 이제 콘 피팅을 하게 되는데, 콘 피팅 이후에는 이제 근관 충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충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과 비슷한 그런 테크닉 중에 웜 버티컬 컴팩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 간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웜 버티컬 컴팩션은 아래 보이는 것 파란색의 어떤 그 그래프입니다. 이 그 하이드롤릭 프레셔가 근관 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쿨링하면 또 줄어들고 또 압력을 주면 올라갔다가 또 줄어들고 이런 것에 이제 반복이라고 한다면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은 이렇게 다운 패킹할 때 압력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 상태로 쭉 유지가 되다가 힛을 가했을 때 순간적으로 압력이 훅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압력을 주게 되면 다시 압력이 올라와서 이 원 버티컬 컴팩션에 비해서 인트라 캐널 프레셔가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의 힛 캐리어 그 안에 있는 팁입니다. 그 팁에 어떤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얇은 것부터 두꺼운 것까지 여러 개가 있는데 주로 두꺼운 걸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즉 근간에 보다 꽉 끼면 낄수록 압력은 더 올라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압력이 올라갈 때 뭐 실러들도 더 잘 퍼지고 걸어퍼쳐도 더 잘 퍼져서 이 실링 능력이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리본 쉐입의 어떤 롱 오벌 쉐입의 이런 캐널에서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과 실러 베이스드 옵츄레이션, 흔히 이제 싱글콘 테크닉이라고 하는 이런 테크닉과의 어떤 비교를 한 논문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보이드가 실러 베이스드 옵츄레이션이 보이드가 더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임상 케이스인데요. 왼쪽이 실러 베이스드 옵츄레이션이고 오른쪽이 이제 제가 한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입니다. 왼쪽은 제가 이제 이 수소문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지 여쭤보고 이것이 뭐 싱글콘 테크닉으로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에이펙스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기포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워킹 랭스가 짧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저희가 보통 이렇게 콘 피팅 할 때 워킹 랭스에서 0.5에서 1mm 정도 이렇게 짧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실러 베이스드 옵츄레이션에서는 압력이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이나 콜드 라테랄 컴팩션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이제 압력을 줘서 넣는다고 할 때 이렇게 짧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실러 베이스드 옵츄레이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GP콘 피팅을 보다 좀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과정은 또 하나의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기포가 있다는 얘기는 실러가 적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반면에 실러를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에이펙스 쪽으로 익스트루전이 될 거예요. 즉 이런 어떤 실러의 어떤 양은 우리가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근관치료 연수회 할 때 이런 실러 베이스드 옵츄레이션과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으로 근관 충전을 했던 모습인데요. 좌측에 보시면은 저 에이펙스 쪽이 약간의 기포가 보이는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옆으로 돌렸을 때 보시면은 실러 베이스드 옵츄레이션에서 굉장히 많은 기포가 함입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저의 어떤 뭐 한두 케이스의 어떤 그런 증례를 통해서만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도 이런 보이드는 근관 충전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컨티넌스 웨이브 테크닉과 콜드 라테랄 컴팩션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이드가 적은 반면에 이런 싱글콘 테크닉, 실러 베이스드 옵츄레이션 이런 파트는 보이드가 좀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다른 연구에도 보시면은 이런 실러 베이스드 옵츄레이션에다가 뭐 액세서리콘 한두 개 정도 더하는 콜드 라테럴 컴팩션까지 합쳐지게 되면은 컨티넌스 웨이브 테크닉하고 비슷한 그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그런 논문도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실러 베이스드 옵츄레이션 자체만으로는 기포가 좀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은 뭐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리키지 테스트에서도 실러 베이스드 옵츄레이션과 콜드 라테럴 컴팩션을 같이 한 거, 그것이 컨티넌스 웨이브 테크닉하고 비슷한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러 베이스드 옵츄레이션을 하면 안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K9 같이 너무 긴 이런 치아 같은 경우에서는 그리고 이제 라운드하고 좁은 그런 근관에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고 저희가 뭐 컨티넌스 웨이브 테크닉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위가 그냥 좀 짧아진 실러 베이스드 옵츄레이션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과하면 에이피컬로 익스트루전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케이스가 작년에 JOE에 실렸습니다. 뭐 이렇게 돼서 이제 감각 이상이 이제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하이드로릭 프레셔를 우리가 이렇게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러의 pH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특히 이제 7번 치아 같은 경우 이렇게 캐널에 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캐널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당연히 근관 치료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쫄깃쫄깃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CT도 이렇게 관찰을 해 보면은 캐널이 보이고 캐널 바로 옆에 이렇게 루트가 보이게 됩니다. 다시 백으로 해 가면은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50도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제 캐널이 지나가고 그거의 링골 쪽에 7번 치아에 루트 팁이 있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럴 때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실러의 pH입니다. 이런 바이오 세라믹 실러 같이 이렇게 pH가 뭐 상대적으로 높은 이런 재료가 만약에 캐널 내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뭐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실러보다는 더 위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캐널하고 가깝다 할 때는 실러가 어떤 것이 좋겠구나라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컨티넌스 웨이브 테크닉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나이타이 파일부터 이리게이션 니들, 그 다음에 GP콘, 힛 캐리어 팁, 옵츄레이터의 팁 이런 것들이 다 사이즈 매칭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3004까지 넓혔을 때는 이 정도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요 오른쪽에서는 이 5004, 이 힛 캐리어 팁의 5004가 좀 버거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3506 정도를 넓히시면은 이런 순서를, 이런 조합을 갖는 것이 굉장히 좀 더 편해지고 그리고 왼쪽 것이 좀 더 잘 부러집니다. 왼쪽 조합이. 그래서 코스트 이펙티브 하기 위해서도 오른쪽이 좀 더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P콘 피팅입니다. 파일에도 클리어런스가 있는데 GP콘에도 클리어런스가 있습니다. 즉 파일 같은 경우는 35번을 기준으로 할 때 33번부터 37번까지를 35번으로 인정을 하고요. GP콘은 30번부터 40번까지를 35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날은 뭐 35번의 파일에 35번 GP를 한다 하더라도 33번 파일링을 하고 40번 GP를 잡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언더 필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날은 37번까지 파일링을 하고 30번 GP를 잡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날은 이제 오버필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클리어런스 때문에 아까 제가 파일과 GP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넌 스탠다드 그 GP콘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GP 게이지나 아니면 GP 커터 이런 거에 넣고 뭐 블레이드로 자르든 뭐 GP 커터로 자르든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제 GP 게이지로 자르는 것을 보면은 저런 구멍에다가 이제 GP 콘을 넣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면은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블레이드로 날카롭게 한 번에 탁 자르면 되는데 문제는 자르고 셈으로 보게 되면 저렇게 립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했는데 믹싱 슬랩에다가 이렇게 자르면 립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믹싱 슬랩에서 자르게 되면 이게 몇 번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가위로 자르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땐 가위는 최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GP 게이지로 자른 다음에 그 립을 믹싱 슬랩에다가 이렇게 돋고 이렇게 자르게 되는 어떤 영상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건 또 너무 좀 귀찮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냥 저는 이렇게 GP 게이지에 넣고 그냥 담칼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열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보강을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GP 콘을 GP 게이지에 넣고 블레이드로 잘라서 그 다음에 멸균을 시키는 거죠. 풀 스트렝스의 NaOCl에 1분 정도만 저렇게 소킹을 시켜 놓으면은 GP가 멸균이 된다고 합니다. 저렇게 되면은 이제 알코올 스펀지에다가 이렇게 NaOCl 크리스탈을 이렇게 닦아서 이제 근관 치료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GP가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35번까지 넓혔는데 왜 35번이 안 들어가느냐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그냥 한 번만 생각하면은 이 파일은 금속이고 GP는 굉장히 야들야들한 재료이기 때문에 금속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거러퍼처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요즘에는 이렇게 하이플렉스 리무버라는 3007의 테이퍼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얘를 마지막에 한 번 더 사용을 하게 되면은 보다 GP가 좀 더 피팅이 잘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이렇게 이런 일로 이제 고생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방법 한번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하이플렉스 리무버 3007 이런 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GP 콘의 테이퍼를 이제 줄여야 돼요. 만약에 미디움 콘을 썼다면은 이제 파인 미디움 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길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그 믹싱 슬랩에 놓고 그냥 1mm 정도를 자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생각할 게 턱백입니다. 턱백이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발치된 치아에서의 턱백은 이렇게 흔들었을 때 이제 안 빠지는 거죠. 네, 요거를 이제 턱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다른 어떤 근관에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넣고 흔들었을 때 안 빠지는 거, 요런 것들을 우리는 턱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발치된 치아에서 연습을 하면서 턱백을 느껴야 실제 임상에서 이게 턱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뭐 환자를 흔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GP를 프랩을 했으면 이제 실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실러가 좋을까요? 저는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을 사용하기 때문에 열을 받았을 때 그 실러의 특징이 크게 달라짐이 없어야 됩니다. 한 논문을 보면은 AH 플러스와 거타플로 바이오실 정도는 어떤 열에 대한 어떤 변화가 최소였는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뭐 에드실 같은 경우는 AH 플러스와 함께 같은 에폭시 레진 계열의 실러인데 AH 플러스와는 좀 다른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MTA 필라펙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세라믹 실러죠. 이런 것들은 열을 받게 되면은 얘네 자체가 물이 있어야 이제 세팅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도 열을 받게 되면은 그 구조가 약간 좀 그 세팅과는 조금 반대로, 그래서 네거티브 이펙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타 플로우 2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결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컨티너스 웨이브 테크닉으로 내가 근관 충전을 할 거다 그러면은 어떤 실러가 좋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열을 받았을 때 뭐 세팅 타임이 짧아지는데 이게 너무 짧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는 뭐 대부분이 감소를 하고 필름 티크니스가 두꺼워지긴 하는데 또 너무 두꺼워지는 그런 제품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계열에 대해서 꼭 이렇게 일치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에폭시 레진 베이스 실러 중에서도 괜찮은 애가 있고 안 괜찮은 애가 있고 바이오 세라믹 실러 중에서도 괜찮은 애가 있고 안 괜찮은 애가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바이스입니다. 먼저 뭐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이제 코드리스는 EQV인데요. EQV의 팩입니다. 이 부위가 360도로 돌아가는 링 버튼으로 액티베이션이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힛 캐리어 팁입니다. 여기가 전원이고 이쪽이 템퍼러처. 템퍼러처를 한 번 누르면 뭐 230, 그 다음에 18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EQV 필입니다. 이 부위가 이제 건 팁인데 23게이지, 25게이지 두 개가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건을 이렇게 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이 있고 뒤쪽에 온도 변환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워킹 랭스보다 한 0.5에서 1mm 작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열을 이제 워킹 랭스에서 3mm 뺀 정도까지 가해주게 되면은 이게 잘 워킹 랭스까지 이렇게 플러깅을 통해서 압력을 줘서 잘 채워진다. 이런 게 이제 컨티너스 웨이브 테크닉의 이제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3mm까지 이게 들어간 거와 힛 캐리어가 4mm, 5mm, 7mm 각각 들어간 걸 보시면은 3mm까지 들어갔을 때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열이 너무 많이 올라서 10도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은 본이 네크로시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열은 너무 오래 가하는 것보다는 1초 미만으로 이렇게 가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압력을 가할 때는 이런 플러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 대부분의 플러거가 한쪽은 나이타이, 한쪽은 SS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타이 파트는 5mm마다 마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이를 판단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기포를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냥 그 자른 다음에 이런 플러깅을 안 하고 바로 쏘게 되면은 저렇게 월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저쪽에 기포가 발생하는 반면 이렇게 나이타이 파트로 꼼꼼하게 이렇게 다져준 다음에 이렇게 백필을 하게 되면은 보다 기포를 적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옵추레이션 디바이스입니다. 이제 유선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시스템비 옵추라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파워가 이제 뭐 나머지는 뭐 금방 알 수 있지만 파워는 10으로 했을 때가 제가 원하는 열이 더 빨리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파워를 낮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사이즈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옵추레이터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의 모드가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 걸어퍼쳐도 소프트 타입이 있고 하드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타입에서는 뭐 110도, 하드 타입에서는 200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팁도 뭐 작은 것도 있고 뭐 굵은 것도 있는데요. 저는 그 중간에 있는 23게이지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23게이지를 거타 게이지에다 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60에서 한 70 정도 이렇게 사이로 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오프, 푸시, 온, 오프, 푸시, 온, 오프, 푸시 해서 워킹 랭스로 3mm까지 그렇게 힛 캐리어를 사용을 해서 상부에 있는 GP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이타이 파트로 플러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5초 정도 옵추레이터를 그 잘라진 그 단면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서 그 잘라진 단면이 약간 녹진녹진해지면은 그때 이렇게 쭉 백필을 해서 오리피스 레벨까지 쫙 올린 다음에 압력을 꾹 주는 걸로 이렇게 마치는 것이 컨티뉴스 웨이브 테크닉입니다. 그 광경을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실러를 묻힌 GP콘을 팔라탈에 넣고, 펌핑은 너무 많이 해도 이게 기포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두 번 혹은 두세 번 정도로 아주 짧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워킹 랭스에서 한 3mm 짧은 부위까지 이렇게 힛 캐리어로 온 오프 푸시 온 오프 푸시라고 마지막에는 온 하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빼게 되면은 GP가 잘 커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타이 파트로 한번 이렇게 월에 붙어 있는 GP가 없도록 이렇게 잘 다져 넣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미경 하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주변에 보시면은 실러가 좀 묻어 있죠. 팔라탈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DB입니다. 마찬가지로 실러를 묻힌 GP콘을 DB 캐널에 넣고, 그 다음에 힛 캐리어를 이용을 해서 온 오프 푸시 온 오프 푸시 하면서 워킹 랭스에서 3mm가 짧은 위치까지 도달을 하면 온 하고 그 히팅을 액티베이션 시키면서 살짝 돌려서 빼게 되면은 GP콘이 잘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타이 파트 플러거로 월에 붙어 있는 그런 GP를 최대한 제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MB와 MB2에 넣는데 저는 보통은 MB2에 먼저 넣습니다. MB2에 먼저 넣고, 지금같이 이렇게 이스무스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근관에서는 MB와 MB2를 동시에 GP를 넣고 끊는 것이 좋고요. 또 이럴 때는 이스무스의 반대쪽에서 힛 캐리어가 들어가면은 이스무스 쪽으로 GP가 들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MB는 버컬에서, MB2는 링걸에서 힛 캐리어를 넣는 것이 보다 조금 우리가 원하는 근관 충전의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MB2의 링걸 쪽에서 들어가야 그 이스무스 쪽으로 GP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략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오프, 푸시가 맞춰지면은 온 하면서 돌리면서 빼게 되면은 GP가 그래도 잘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저런 어떤 힛 캐리어 팁은 소모품입니다. 저게 너무 낡고 오래되다 보면은 GP가 잘 안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 팁을 바꿔서 해보시면 좋고요. 간혹 가다가 이런 것들이 다 무선 충전기라면 이 무선 충전기의 배터리가 또 소모가 돼서 걔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초간 이렇게 옵츄레이터를 이렇게 된 다음에 웰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쭉 쫙 올리면, 백필을 하면 이제 컨티너스 웨이브 테크닉은 맞춰지게 되는 거죠. 물론 위에 이제 이렇게 플러깅을 해야 됩니다. 한 5초 정도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지루할 수는 있는데요. 잘 인내하셔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좋은 근관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꾹 한 2초 정도 이렇게 꾹 지그시 누르고만 있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관마다 이렇게 한 2초 정도 이렇게 지그시 눌러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코어까지 올리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런 좋은 근관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꼭 컨티너스 웨이브 테크닉으로만 근관 충전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인터널 리접션 이런 케이스에서는 어떤 다른 테크닉은 사실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C-쉐입 캐널 마찬가지로 컨티너스 웨이브 테크닉만이 좋은 근관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입 4. 타입 4는 한 개의 캐널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건데요. 저 밑에서 한번 끊어야 됩니다. 그 끊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컨티너스 웨이브 테크닉을 좀 응용한 것이기 때문에 타입 4 캐널에서는 컨티너스 웨이브 테크닉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스무스가 많은 그런 치아에서는 저는 가급적이면 컨티너스 웨이브 테크닉을 추천을 드립니다. 상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이스무스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캐널에서는 컨티너스 웨브 테크닉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